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슬로버러님께서 적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결핵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마다 지금의 경남 함양 외가댁에서 요양을 했어요. 지금은 거기가 함양시인데 그때만 해도 읍이었고요. 그 외가댁이 있던 마을은 읍에서도 한참을 들여가야 나오는 되게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마을 근처에 전쟁 당시에 죽은 애기들만 묻은 애기 무덤골도 있고요. 또 여름만 되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물놀이 사고로 엄청 많이 죽어나가는 좀 그런 으스스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거기서 농사 그리고 또 방앗간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방학 때였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겨울 어느 한날 달이 없는 날에 어린아이들이 집에만 있게 하는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풍습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마을에 있던 6학년 형한테 들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듣기로 추석 때 음식을 못 얻어먹은 귀신들이 막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 내려와서 애들을 홀린다. 그런 이유로 이런 풍습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자기도 어렸을 적에 그 말 무시하고 막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진짜로 홀려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도시에서 온 저한테 그냥 방앗간에서 책 보고 라디오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동네는 TV도 흑백 TV에다가 채널도 KBS 1채널밖에 안 나오는 완전 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당일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아휴 잘 됐다. 오늘 날씨도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꼼짝 말고 있어. 동네 마실 나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막 껄껄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책 보고 라디오 듣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외가댁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뒷마당에서 집을 봤을 때 왼편에는요. 방앗간이랑 연결된 방 두 칸에 부엌이 있는 안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예전에 썼던 이제 구들장 불 뗄 때만 쓰는 옛날 부엌간이 있었고 가장 오른쪽 끝에는 저랑 증조 외할머니가 머무는 한 칸짜리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증조 외할머니랑 제가 묵었던 그 사랑채가요. 큰 미닫이 문지방 문이 있었고 그 반대편 천정 쪽으로는 되게 높이 조그만하게 뚫려있는 쪽창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닫이로 열고 닫는 창문이 아니라 막대기 같은 걸로 고정시키는 그런 단칸 쪽창 있죠. 그런 창문이었어요. 아무튼 그날 저녁에 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증조할머니께서 그 쪽창을 열어두셨더라고요. 창문 열려있는 게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 딴에는. 그래서 할머니 깨워가지고 그 창문을 좀 닫으려고 제가 흔들어서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미동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냥 잠들었습니다. 제가 왜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냐면 그 쪽창이 굉장히 높았어요. 당시에는 키가 작았던 제가 거기까지 제가 손이 닿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닫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콱콱 하고 번개, 그 천둥 번개 소리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거든요. 그때 이제 본능적으로 제가 그 쪽창 쪽에 눈이 갔는데 그 높은 쪽창에 여자 머리 같은 게 보이는데 그 여자의 이마랑 눈이 빛에 반사돼가지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쪽창에서. 그런데 심지어 그 눈알 굴리는 장면까지 제 눈에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그 모습이 엄청나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눈동자 굴리고 있던 여자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진짜 너무 놀래서 황급히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불 밖의 상황은 굉장히 무서울 것만 같아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고 있다 보니까 숨도 갑갑하고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불 밖의 상황을 확인하려고 조심히 머리를 빼꼼 밖으로 내밀었는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천둥이 쾅쾅 하고 치는데 그 사랑채에 있는 미닫이 문 밖으로 뭔가 사람이 서 있는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엄청 울었어요. 저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할머니를 깨워야겠다 하고 이불에서 겨우겨우 상체만 빼내밀고 옆에 등 돌리고 주무시고 계신 할머니를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부르면서 할머니,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스르르 제 쪽으로 이렇게 몸의 방향을 트시는데 어라? 할머니가 아니라 생판 처음 보는 여자가 갑자기 빤히 저를 쳐다보면서 몸을 트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패닉이 왔습니다.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고래고래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쳤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그러자 그 순간 이제 사랑채에 있는 전등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모습이 드러나는데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저를 보신 외할아버지께서 뭐 딴 거 안 묻고 딱 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니 뭐 본 거 맞지? 이렇게 물으시더니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저를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안으시고는 급하게 뛰어가지고 안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옷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걸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인지 다 아신다는 듯이 니 목소리도 내지 말고 일부러 코를 골아. 할애비 옆에서 자면 든든할 기다. 그래서 할아버지 말대로 그 할아버지의 옷을 걸쳐 입고 막 코를 고는 척을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상한 풍습을 경험한 기억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오늘날에서야 문득 들었습니다. 나시 입어요? 파란 나시 입어요 말아요? 파란 나시요? 잠깐만요. 그럼 환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제가 파란 나시를 입었는데 제 여자친구가 나시 패션을 안 좋아하거든요. 뭐 헤어지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입습니다. 네.